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시 불거졌던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MBC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상원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MBC의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12일 날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단 MBC가 지난해 말에 언론중재위에서 이 정정보도 요청을 받았는데 거부를 하니까 이 외교부가 이 당사자가 됐습니다만은 원고를 하는. 그랬는데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 소송을 낸 것이죠.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가 오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말의 내용이 법원에서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걸 판결을 해야 할 거야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떠하느냐 아니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떠하느냐. 그렇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한 겁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재판에 정황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감정을 했습니다. 아, 감정. 그 부분 녹취록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MBC 쪽에 그 자기들이 녹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자가 대통령 말한 걸 뒤에 따라가면서 기자가 그걸 감정해 보자. 과연 이 말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걸 감정해 보자 했는데 이번 결과는 감정 불가로 나왔어요. 도저히 뭐 우리도 알 수 없다. 감정인 그 음성 분석 전문가가 했겠죠. 그랬겠죠. 네, 당연히 뭐 했겠는데. 저희들이 들어봐도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바이든인 것 같고 날리면이라고 생각하면 또 날리면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감정 결과만 가지고 만일 판단한다면 제가 판사라면 이거는 원고 패소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고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가 정정 보도를 구하니까.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 그러니까요. 원고한테 있는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뭐 그것도 이런 언론 사건 이런 건 하도 입증 책임을 안 해서 서로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아니 그것을 자막 보도를 한 MBC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지. 그런데 MBC가 원고가 돼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면은 또 감정을 했다. 그러면 아마 MBC가 패소했을 겁니다. 입증 책임을 못했다. 그 대통령실에서 악의적으로 MBC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바이든인데 날림이라고 주장하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또 그 MBC가 패소할 수 있고. 근데 이번에는 원고가 좀 외교부란 말입니다. 그럼 외교부가 이게 날리면이라는 것 갖다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증 방법으로 감정을 택했어요. 양쪽이 합의해서. 그런데 불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재판부로서는 이걸 갖다가 그 뭐 원고 승소로도 할 수 없고 피고 패소로도 할 수 없고 이거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지금 그 재판부의 재판 결론이 나오게 된 거는 이거는 감정 불가로 나왔으니까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정황,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거는 날리면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왜냐하면 감정도 중요한 증거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그 감정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앞뒤 전후의 정황, 그 이후의 상황, 그 전의 상황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이게 날리면이라고 보는 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아마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 보도 자체는 네. 네. 우리 언론용어로 보면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벌써 그랬었죠. 방송국에서 그 내용이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가 불명치 않다 건다면은 방송국 자체에서도 전문가들한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죠. 외교적으로 문제죠. 그걸 좀 점검을 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럼요. 보도를 해야 하고 보도를 할 때도 인용 보도를 해야 하거든요. 어디에서 의뢰했는데 이것이 바이든이다, 날리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야죠. 하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그냥 바로 때려서 이 바이든으로 자막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번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만일에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속보성이 필요하다. 그래 보도를 한다면 그 부분을 묵음 처리하든지 자막 같으면 가위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음성 전문가가 들어도 알 수 없는 걸 MBC는 자기들의 어떤 그 당시에 뭐 MBC나 KBS나 전부 다 대통령한테 대해서 적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대통령을 갖다 깎아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음성 전문가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걸 자기 주장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MBC 측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그러니까 상황에서 아마 이 사실관계 인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재판부도 MBC가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 가치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재의 부족하다. 그래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그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고 MBC가 여하튼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거 그거는 틀린 것이다. 그거는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 대신 바이든이라고 확정 지은 거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 그러니까요. 그 허위 보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허위 보도로 본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보 사항이라면은 그 부분은 뭐 묵음 처리하든지 하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후에 이런 부분은 문제 삼고 싶으면 뭐 MBC 잘하는 PD 수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음성 전문가한테 다시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면 한미 외교 관계에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사실 그 우리나라 방송이라면 있죠. 그 외국의 국가 원수를 갖다 지칭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그런 걸 보도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방송이 이건 한미 외교 관계가 이게 망치지면 결국 우리 국민이 손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전혀 도의치 않고 국익은 전혀 물리치고 물론 사실 보도가 방송의 본연이지만 지금 사실 보도라는 건 사실이 확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대통령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날리면 바이든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라고 단정 지은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이행 안 하면은 일일 100만 원에 우리가 그걸 간접 강제금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법원에서 명한 명령을 이행 안 하면은 간접 강제라 가지고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나 이 1심 판결로서 바로 그것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야 MBC는 지금 즉각 항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 그 얘기거든요. 아니, 확신을 자기들이 가진 거지.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에 하면 없잖아요. 바이든이란 말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항소심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가 지금 불확실한데, 그러니까 이걸 날리면이라고 그 외교부에서 주장하면서 예. 이 날리면을 안 하고 바이든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날리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바이든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건지, 아마 후자라면은 아마 그 항소해도 MBC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아닙니까? 예. 뉴욕에서 열린 제7차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예. 바이든이 주도를 해서 예. 가서 바이든도 한 58초간 한 50여 초 정도 만나고 예.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한국이 예. 3년간 1억 불을 예.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에이즈라든가 결핵, 말라리아 퇴치 이 3대 병을 퇴치하는데 1억 불을 3년간 나눠서 제공하겠다. 이걸 약속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성환 예. 안보실장 등과 나오면서 그렇죠. 그냥 독백을 한 거예요. 예, 예. 이제 아마 박진 장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국회에서 이 XX 예. 이게 이제 비속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뭐 예. 새끼들이라 예. 승인을 안 해주면은 예.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자가 들어가는 거란 말. 근데 국회라는 것은 미국은 의회라 그러지 국회라고는 안 그렇죠. 하잖아요. 미국은 뭐 이걸 네. 특히나 박진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고 네. 그렇다면 미국 제도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 사람이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라고 발언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라 우리가 저도 뭐 외국 잡지를 하도 많이 읽었지만은 예.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그 의회를 칭하는 명칭 자체가 너무 틀려요. 예. 예. 미국은 무조건 사실 고 교수님도 정치 기자 하면서 미국 보고 미국 국회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미국 의회라고. 의회라고 그러고 한국 국회 보고 한국 의회라고 의회가 이제 일반적인 그 국회를 통칭하는 통칭도 될 수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특별히 국회라 그러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국회라 안 그러고 의회라 그런다고요. 그게 상원 양원이서 그런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라고 말한 걸 보면은 이거는 그 미국 지금 MBC 측 주장은 예. 미국 의회에서 예. 그렇게 날리면 이렇게 주장한 거 맞죠? 예. 네, 그러면 이게 뭐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그것도 그렇게 자막을 예.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회라고 대통령이 아무리 그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예. 그걸 한국 국회하고 미국 의회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예. 아니 우리 그 학교 때 공부한 사람들이 입에 붙어 있거든요. 미국 의회, 한국 국회. 국회란 말이 나왔는데 예. 그걸 바이든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외교 참사라고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게 그렇게만- 한 것이다. 아마 그것도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 당시 상당한 성과라고 보던 박미 성과도 완전히 그냥, 희석이 돼버리고 예, 오로지 욕설 파문으로 예, 비속어 논란이 예, 붙으면서 대통령이 뭐 그런 말 하냐. 더군다나 국정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상당히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외교 성과는 뭐 안중에도 없고 예, 사실 그 5월에 취임하고 4개월 만에 예, 외교 참사 문제로 비화돼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MBC로서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예. 지금 와서 지금 재판 결과 나고 나서 보면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 그 기자 한 사람 예. 이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해가지고 검증도 없고 데스크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 같으면 데스크도 관여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데스크들이 다 보는 것이고 국장까지 다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대통령과 관련한 이게 뭐 좀 칭찬하는 예, 그런 그것도 뉴스 아니고. 보도가 아니고 아주 예. 한미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장도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자기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여를 안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 보도국장이라든가 디지털 뉴스국장 거기에 일임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다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박성재 중요한 사장도. 사안인데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예. 아주
가볍게, 심하게만 경솔하게 네. 이렇게 바이든이라는 말을 갖다 넣어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어떤 언론의 본분을 상실하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언론 윤리라든가 보도 윤리에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도 해야 하고 당연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날리면인지 바이데인지. 그래서 그런 전문가한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거든요. 소음을 제거를 해갖고 그것이 어떤 건가.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음성 연구소가 숭실대 소리공학 연구소입니다. 네, 여기서도 그때 판단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미 나왔었죠. 이번 판결에서도 이철영 네. 녹취분석연구소 대표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 불가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그런 아무런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하니까 그걸 따라서 140여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제히 다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이 얼마나 컸으면 그럼요. 결국 이 문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했던 도스태핑도 이 문제로 결국은 중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와갖고 그러니까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대통령 뒤통수에다가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험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게 이제 도스태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것이 국민들한테도 결국 손해라는 얘기를 하고 가니까 MBC 그 기자가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기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MBC 기자는 사내에서 특종상도 받고 뭐 어찌다고 승진도 하고 자기 뭐 편인데 그렇게 해줬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예. 그 지금 오버랩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 부산대 병원에서 예. 서울대 병원 관계 우리나라는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예. 전부 다 정치 논리에 예.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그냥 모든 게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사건, 예. 그 전문가가 개입해가지고 했으면 이게 뭐 큰 문제도 아닌데 그렇죠.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시킨 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건 의사들인데 예. 뭐 의료에는 일상식도 없는 예. 그 비서실장이 말해가지고 그래 됐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음성 분석 전문가 그 당시에 이미 음성 분석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MBC의 정치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이 전문 분야는 전부 다 선진적인데 예. 정치가 후진적이다 보니까 후진적인 정치가 선진적인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체제 제도들을 갖다가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어 가지고 이번 판결에서 우리가 시사 받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언론 보도의 윤리 문제 이런 예. 것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론계에서도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보도에 있어서 철저히 준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자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재판부가 오늘 외교부 승소를 판결하면서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 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 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 이렇게 하면서 해당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시까지 하루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뭐 이렇게 소송 비용도 당연히 당연히 MBC, 피고직인 MBC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1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 판결이 나야만이 법원의 명령이 현실화될 텐데 이런 것은 1심에서 전문가 감정을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 3심에서 뭐 달라질까요? 그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다만 이게 입증 책임 예를 들면 뭐 다른 이런 음성 전문가 뭐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라 해서
그동안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예. 이런 음성 관련 연구소들이 분석했는데도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아마 했는데. MBC 전략은 이신가 가지고 또 뭐 MBC 편들어주는 또 음성 분석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수배해 볼 겁니다. 예. 거기다 한 번 더 맡기자.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이번에 그 1일 100만 원 MBC 같은 거대 방송사에 1일 100만 원 가지고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없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우리 소재기일로부터 연 5%, 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 12%거든 지연이자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정일로부터 100만 원 그러면요 예.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한참 걸릴걸요 아마.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대법원에는 뭐 가면 뭐 3, 4년 걸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이게 그 당시 하는 이 윤 대통령 임기 말에 이 판결 확정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1심 판결 이후부터 이렇게 한다면 예. 뭐 또 모르지만 이게 그 확정 판결로라는 건 대부분 확정 판결 오거나 해서 그때부터 바로 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까지 뭐 한 몇 년 걸리면 국민들이 뭐 이미 다 까먹고 예. 그다음 한미 관계 훼손될 거 다 훼손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뭐 지금 법 제도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거대 방송사들의 횡포 이걸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물론 이제 MBC가 그 억울할 수도 있죠. 물론 예. 뭐 아주 그 아닌 말로 MBC 측에서는 자기들은 충분한 검증을 내부 검증을 거쳐서 보도를 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속하게 방송이라는 게 보도하는 게 일차적인 임무 아니냐. 근데 오히려 MBC가 있죠. 1심 판결에서 거친 절차까지 아주 엄밀한 절차를 거쳐서 보도를 했다. 바이든이라고. 그래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윤석열 그 저기 깎아내리게 급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요. MBC의 다른 보도도 사실 뭐 MBC 뉴스 보는 적도 없지만은 본 적도 없지만 더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